투석을 하면 정말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투석 환자의 고통은 암 환자에 비해서도 결코 적지 않다고 합니다. 매년 투석을 하는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투석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8가지 수칙을 지키면 이런 상황을 피할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어요. 신장이 망가지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뭘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수칙은 물을 충분히 마셔라예요. 물은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데 꼭 필요하거든요. 2019년에 발표된 한 연구를 보면 수분 섭취가 부족해 신장에 염증이 생길 확률이 30% 이상 높아진다고 나와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충분히 갈증이 나지 않게 마시는 것이지 많이 마셔라가 아닙니다. 의료 지식이 부족한 건강 유튜버들이 하루에 2리터를 마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일 2리터를 마셔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도 독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외국 물 많이 마시기 대회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이유는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체내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 농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저나트륨 혈증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건 매우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마시되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단,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면 스스로 판단해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좋지 않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커피나 차는 이뇨작용 때문에 물로 안 쳐요. 그냥 맹물을 추천드릴게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소변이 맑아지던데 소변 색깔이 중요한가요? 맞아요. 소변 색깔은 신장 건강의 신호예요. 건강한 소변은 옅은 노란색, 거의 물처럼 맑은 색이에요. 만약 소변이 짙은 갈색이거나 거품이 많다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해요. 그리고 소변의 색깔로 내가 지금 수분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어요. 소변의 색깔이 완전히 물 같은 투명한 색이라면 물을 너무 과하게 마셔서 그런 것일 수 있고, 소변이 너무 짙은 노란색이라면 탈수 상태의 가능성이 높아요. 화장실 갈 때마다 색깔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물은 적당히 마시는 게 좋군요. 두 번째 수칙은 뭔가요? 두 번째는 소금 섭취를 하루 5g 이하로 줄여라예요. 한국인이 평균 10g 이상 먹는데 이건 신장에 엄청난 부담이에요. 소금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 혈관이 손상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비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상한 음모론이 퍼지고 있어요. 소금을 많이 먹어야 건강해진다. 의사들이 소금을 적게 먹으라고 거짓말한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이야기예요. 2021년 한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를 5g 이하로 줄이면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25% 감소한다고 나왔어요. 반대로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치솟고 신장이 망가져서 결국 투석에 이를 확률이 높아져요. 이뿐만 아니라 짠 음식은 콩팥에만 안 좋은 게 아니고 위암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건강하지 못한 식품이 보통 짜요. 그래서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비만 체형이 되고 고혈압, 당뇨병에 걸릴 위험도 증가합니다. 역시 맛이 좀 없지만 싱겁게 먹는 게 중요하군요. 세 번째 수칙도 궁금해요. 세 번째는 일주일에 15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라예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가벼운 운동으로 하루 30분, 5일 하면 딱 맞아요.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신장에 산소와 영양을 잘 공급해줘요. 미국 신장병 저널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만성 신부전 위험을 20% 줄인다고 해요. 집 앞 공원에서 30분 산책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역시 운동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네요. 귀찮지만 저도 꼭 해야겠어요. 그럼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는 불필요한 약 섭취를 피하라예요. 많은 약이 신장에서 배설되는데 일부 약은 신장에 큰 부담을 주거든요. 대표적으로 진통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탕약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부프로펜 같은 진통제를 한 달에 10일 이상 먹으면 신장에 독이 될 수 있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 항생제를 남용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감기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인데 세균을 잡는 항생제를 먹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항생제는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적은 것이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성분이 불분명한 탕약 같은 것도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2018년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약을 과다 복용한 사람은 신부전 위험이 2배나 높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먹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복용하고 있는 약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저도 진통제 자주 먹고 있었는데 조심해야겠네요. 다섯 번째 수칙도 알려주세요. 다섯 번째는 단백질을 적당하게 먹자예요. 단백질은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고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예요. 너무 적게 먹으면 근손실이 생기는데 근손실은 만병의 근원이고 신장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근육이 줄면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독소 배출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반대로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서 단백질을 여과하느라 부담이 생겨 신장에 독성이 쌓일 수 있어요.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과다 섭취는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을 15% 높인다고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에 있는 단백질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파우더, 프로틴바 같은 것이죠. 이런 음식은 흡수가 빠르고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적당히가 참 어렵지만 적당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수칙도 궁금해요. 6번째는 혈압을 관리하자예요. 혈압이 높으면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거든요.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일을 하는데 혈압이 계속 140에 90 이상으로 높으면 신장 혈관이 망가지고 결국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2020년 고혈압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을 방치할수록 신장 손상 위험이 40% 이상 증가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혈압을 주기적으로 재고 혈압이 높다면 즉시 치료를 받으세요.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고혈압은 정말 만병의 근원이네요. 7번째 수칙도 있나요? 7번째는 혈당을 관리하자예요. 신장은 혈관 덩어리 같은 장기인데 혈당이 높으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손상되거든요. 특히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식후 혈당이 200을 넘으면 당뇨로 진단받을 수 있는데 이 상태가 오래가면 심부전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져요. 2019년 연구에서 혈당 조절을 잘하면 신장 합병증 위험이 30% 줄어든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당뇨병에 아직 진단되지 않았더라도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생기면 신장 손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건강할 때부터 혈당 스파이크를 관리하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식후 혈당이 높은 편인데 조심해야겠어요. 8번째 수칙은 뭔가요? 8번째는 1년에 한 번 신장 검사를 받자예요.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면 신장 기능을 알 수 있어요. 정상 사구체 여과율은 90에서 120인데 90 아래로 떨어지면 위험 신호예요. 소변 검사로 혈변화 단백뇨도 체크해야 해요. 신장은 망가져도 증상이 늦게 나타나니까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정리해 드릴게요. 1. 하루 동안 물을 충분히 조금씩 자주 마셔보세요. 2. 밥 먹을 때는 국물은 한두 숟가락만 먹고 간장은 찍지 말고 살짝 뿌리세요. 3. 이번 주말부터 동네 공원에서 30분 걷기를 시작해보세요. 4. 탕약, 진통제, 항생제, 항바이러스 같은 약은 꼭 필요할 때만 먹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5. 단백질 보충 가공식품은 섭취량에 주의하세요. 6. 혈압을 주기적으로 재고 140에 90이 넘으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7. 단 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혈당이 걱정되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8.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매년 해서 신장 건강을 체크하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럼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